단 한 경기가 끝났을 뿐인데 손흥민의 엄청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2년 이후 토트넘 선수가 PL에서 한 경기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횟수는 6회입니다. 6번 모두 주인공은 손흥민입니다. 14골과 8도움은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에서 토트넘 팀 내 1위에 올라서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20 공격 포인트 고지를 정복하며 8년 연속이란 경이로운 기록 또한 작성되었습니다. 숫자는 우리를 아찔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빌라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지난 경기에서 데뷔골 세레머니의 기회를 잃었던 베르너를 팬들에게 안내하던 주장의 위험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한 골 2어시스트를 기록한 자신이 아니라 베르너의 등을 떠밀었고, 이는 빌라전에서 그가 선보인 경이로운 팀플레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빌라전이 원팀의 상징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올해의 손흥민은 다른 생명체인 이유 또한 무엇일까요? 토트넘에게 빌라파크 원정은 말 그대로 사생결단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4위 빌라를 상대로 왜 자신들이 챔스로 나아가야 하는지 4득점으로 포효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패배했다면 빌라와의 승점 차이는 무려 8점으로 벌어지는 최악의 가정이었고, 기세가 시즌 내내 전혀 꺾이지 않는 빌라와의 경쟁은 사실상 종료로 표현돼도 무방할 정도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즌 중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가 간혹 발생하고 어제의 빌라전이 정확히 그런 의미였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과 와킨스의 톱 대결이 대부분의 프레스를 뒤덮은 이유는 16골 10어시스트의 와킨스는 득점 기계를 넘어 승리를 부르는 사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어시스트는 그가 단순히 골냄새를 잘 맡는 선수가 아니라 축구를 하고 있는 선수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전반이 시작되자 시즌 내내 그래왔듯 와킨스는 전후저후 어디에도 출몰했고 공수에서 역할하며 현 시점 PL 톱레벨 공격수의 경기 방식을 북런던 팬들에게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득점 찬스에서 더 좋은 위치의 동료에게 패스를 장렬하며 팀플레이어의 진면목 또한 선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위에 그친 공격은 스트라이커 최대의 단재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박스에서 이기적인 공격수가 나은가 이타적인 공격수가 나은가란 주제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저 토트넘의 후반전이었습니다. 그것도 4번의 대답이었습니다. 선취골을 기록한 메디슨은 곧장 사르를 찾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사르의 어시스트가 얼마나 정확하고 날카로웠는지 알 수 있는 메디슨의 세레모니였고, 토트넘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의 득점 타이밍이 절묘했던 이유는 반더벤의 부상교체라는 반전이 발생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반더벤은 PL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와킨스를 방어하는 특명을 안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부상으로 이탈했고, 드라구시는 워밍업도 없이 벤치에서 바로 투입되는 속도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빌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반격의 서막이었고 일순간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의외의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드라구신이 공을 한번 터치하기도 전에 메디슨의 득점이 기록되며 빌라 파크의 토트넘 팬들을 전율케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한 경기에 여러 번의 명클립이 탄생했고 빠질 수 없는 순간은 퇴장 장면이었습니다. 엄청난 태클을 받은 우도기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향해 걸어갔으며 세 걸음을 걷자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존슨이 대신 상대를 향해 거칠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로메로 등의 중재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으나 심판의 선택은 레드카드였습니다. 거친 태클 이후 아프기도 전에 항의하러 다가가던 우도기의 투지와 동료가 받은 데미지에 자기 일처럼 분노하던 존슨은 어제 토트넘이 가진 분명한 색깔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중재하던 손흥민 로메로 주장단 또한 어린 선수들의 패기를 조율하며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메로는 주로 퇴장 상황의 주인공이었지만 어제만큼은 중재자였고 놀랍게도 그의 파울 횟수는 0개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과격한 태클을 받은 선수들은 일단 몸을 추스리고 누워서 심판의 동태를 살피는 빈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도기는 심판의 시선 이전에 완전하게 경기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타박을 입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빌라전에서 도허티와 벤탄쿠르를 잃었던 토트넘이지만 다행히도 우도기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경기 끝까지 필드 위에 존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격렬한 전투는 에메리 감독의 교체 카드와 함께 하이라이트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고 장면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해설자가 전반전 여러 차례 워킨스의 이름을 호명하는 사이 손흥민은 슈팅 연계로 침묵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그의 무대였습니다. 2개의 어시스트는 존슨과 베르너가 너무도 편안하게 원터치 득점으로 연결했고 다소 아쉬울 수 있는 한국 팬들에게 단비 같은 1득점까지 선보이며 완성형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4득점은 KO 선언과 진배 없었고 손흥민이 받은 9점의 평점은 그저 화려한 경기가 선사한 마지막 증표였습니다. 전반에 와킨스가 그랬듯 손흥민은 2개의 어시스트 순간 모두 슈팅으로 마무리해도 이상할 게 없는 파이널 서드에서의 행위였습니다. 이기고 있는 팀의 공격수들은 가끔 개인 기록에 집중하는 모드로 전환하곤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도 철저하게 확률 싸움을 하며 팀의 완전한 승리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시점에 라인을 조율하고 스프린트를 감행하며 찬스에서 무리한 슈팅이 아니라 베르너에게 패스를 보내 올린 마지막 어시스트는 오늘 토트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시즌 15번째 득점이 아니라 그저 팀의 4번째 득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토트넘이 챔스에 나갈 자격이 있는 팀이라 표현한 이유입니다. 4골은 서로가 자신을 부각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고 90분은 온전히 팀 플레이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주장 손흥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무리한 플레이를 지향했고 자책 공격수의 득점에 충분히 배고팠을 클루셉스키도 순도 높은 어시스트를 손흥민에게 전달했습니다. 메디슨이 그랬듯 손흥민 또한 공격수의 심정을 잘 알고 있고 득점 직후 클루셉스키를 향해 달려가 안겼습니다. 모든 공격수들은 어시스트 상대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축구의 룰을 완벽하게 수행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베르너 또한 귀중한 패스를 선사한 손흥민을 향해 달렸고 감사를 전달하며 드라마는 대미를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고 감사하며 4골을 쏘놓은 아름다운 빌라파크였습니다. 반전은 손흥민은 베르너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 베르너의 데뷔골 상황에서 팀 사정상 볼을 챙겨 하프라인으로 달려갔던 기억을 손흥민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곧장 베르너를 챙겨 토트넘 팬들 앞으로 달려가더니 온전히 득점의 행복을 누릴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다음 순간 베르너는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야 하는 암묵적인 특명이 주어진 순간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우며 더 높은 확률의 승부를 건다는 단순한 논리는 결국은 팀의 승리에 역할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기록은 결국은 팀 승리에 따른 옵션일 뿐입니다. 손흥민은 누구보다 축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이타적이라 비판받으면서도 철저하게 팀 승리에 집념하고 있으며 어제의 4골은 그의 축구가 토트넘의 축구가 내놓은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개인기에 의한 화려한 4득점이 아니라 4번 모두 원터치 슈팅에 의한 득점이었다는 것은 완벽한 어시스트들이 가득했다는 의미이고 득점자가 모두 패스를 준 선수들에게 달려간 후일담은 절대 망각돼선 안 되는 경기의 꽃이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 영상을 제작하며 수차례 원팀의 전조가 보인다는 발언을 했고 어느 순간부턴 완전히 원팀이 되었다고 말해왔습니다. 어제의 토트넘 경기 방식은 그동안의 제 영상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절대적인 원팀의 그것이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자신의 득점보다 더 화려한 포효를 동료의 득점 순간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너의 득점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득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올해의 토트넘은 분명히 5위에 그치기에 아까운 팀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여전히 가시밭길이 남아있지만 시즌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팬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친 날도 잠시 쉬어가는 날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들은 그저 그런 시즌의 팀들과 분명 다른 색깔을 마코름과 경기에서 생성하고 있고 끝날 때까지 싸울 투사들만이 라인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삼 감독과 주장 그리고 스태프 전체가 만들어가는 1년 만의 반전에 놀랍다는 심정이고 이르지만 내년 또한 너무도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한국 선수가 8년을 PL급으로 뛴다는 것은 한국 팬 입장에선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20 공격 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은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10골과 10어시스트 둘 중 하나만 기록해도 한국 스포츠 신문사 전체의 일면을 채워버릴 대사건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8년 연속 20 공격 포인트를 달성해버렸습니다. 그의 축구 인생의 역사라는 거창한 단어가 제법 등장하기 시작한 당연한 이유이고 특히나 올 시즌 토트넘의 주장이 손흥민인 것에 어느 시즌보다 행복한 팬의 마음입니다. 토트넘은 완벽한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경기마다 다른 에너지와 기복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PL을 정복한 팀들의 색깔과 궤를 같이 하기 시작했고 응원받아 마땅한 경기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시즌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고 아시안컵을 다녀온 손흥민의 득점 경쟁 또한 이제 시작입니다.